우리나라 바이오가 드디어 변방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내년은 아마 분위기가 정말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 Y스트릿에는 처음 오셨습니다. 예. 전호경 교수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구독경제전략연구센터장 전호겸입니다. 강제 구독의 시대입니다. 원체 맞습니다. 그 전호경 교수님이 구독경제 전문가이시고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뭐 전략 연구소에도 조언 많이 해주고 계시고, 근데 이제는 구독경제 시대인 거는 뭐 넷플릭스부터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유튜브도 그렇고. 강제 구독의 시대예요. 강제, 뭐 강제합니까? 뺏어갑니까? 사실 이제 구독경제가 전에는 뭐 신문, 우유, 잡지 이 정도였잖아요. 네. 근데 신문, 우유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면 우유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였고, 신문도 그때 당시 인터넷도 없고 사람 구두로 할 수가 없으니까 네. 활자체로는 신문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때도 사실 일종의 강제였죠. 하지만 이제 세상이 변하면서 현재는 이제 구독 경제가 뭐 전자제품 이런 걸 떠나서 뭐 자동차, 인공위성, 물, 네, 인공위성도 지금 B2B로 구독 서비스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공기도, 산소도 구독 서비스 하고 있고요. 오늘 기사 봤더니, 오늘 중앙일보 기사 봤더니 해킹도 구독 서비스 중이에요. 그래서 랜섬웨어도 구독 서비스 하면 야. 해킹도 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기사 봤더니 법률 서비스까지 해준대, 다크웹 같은 데서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후까지 구독 경제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후? 예, 사후 죽어서까지. 죽어서 어떻게 뭘 구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묘지 구독이 생겼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죽으면 요즘에는 약간 납골당이잖아. 납골당이 지금은 일정 금액을 내면 몇 달씩 돈 내 가지고 관리해 주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길잖아요. 그 지역이. 그럼 내가 서울이다. 지금 서울 살다가 갑자기 부산으로 이사 갔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서울에 납골당에 계신다. 파주에 계신다. 이러면 또 멀잖아요. 그럼 파주에서 부산에 있는 납골당으로 옮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전국에 납골당 체인. 그렇죠. 전국에 한 50개 되는 사찰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 50개 사찰에서 구독 서비스라면 내가 어딘가로 이사를 가거나 어디 전근 가면 거기로 부모님의 그 납골을 옮겨주는 거예요. 유고를. 아니 그러니까 왜 납골당이 어르신들의 고향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예전에 선산 개념으로 맞아요. 어르신들 같이 계시는 곳에 같이 모시기도 하는데 자녀들이 서울로 가거나 어디 멀리 가게 되면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잘 안 가게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아들 하나 딸 하나 뭐 이렇게 키우던 집이야. 그러면 그 아들이나 딸이 있는 곳으로 부모님을 가까운 납골당으로 이장하듯이 옮길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와, 이 생각을 못했다. 왜냐면 헬스장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있잖아요.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체인점이 있어가지고 뭐 여의도점 끊어놓으면 강남점, 광화문점에서도 다닐 수 있고. 근데 납골당에 그런 개념이 있는 줄 처음 들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독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독 경제는 우리 소상공인, 대기업까지 사실상 우주에는 모든 비즈니스의 모델을 다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약간 짧아가지고 거기에 생각을 못한 거죠. 헬스장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초코잡이라는 헬스장이 있어요. 무인 헬스장. 초코잡은 이제 기본 베이징 요금이 한 달에 우리나라 또 한 3만 원 좀 안 됐는데요. 무인 헬스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 자기가 그 무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헬스장을 가면은 헬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빨래방, 그리고 무슨 에스테틱, 그리고 제모, 노래방 뭐 등등등 다 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되는 거예요. 헬스하러 가서 노래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 빨래도 하고, 그리고 음악도 하고. 어차피 거기 가서 땀도 빼고 그렇죠. 씻어야 되는데 사우나도 하고. 그렇죠. 한 20여 개 정도의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는 도쿄에만 한 1000개 정도, 전국엔 1000개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헬스장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일본에 갔더니, 일본 시골 도시를 갔거든요. 거기 갔더니 거기도 이제 무인 헬스장 하는데 거긴 심지어 아까 말한 한 20개 정도 서비스 플러스 온천, 아이들 키즈 카페, 클라이밍, 그리고 헬스장이에요. 주점까지. 그러니까 이 헬스장을 그 지역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냥 종합 쇼핑몰처럼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헬스 멤버십을 가지면 그 주변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헬스장 갔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갈 수도 있으니 키즈 카페 애들 넣어놓고, 엄마 아빠는 뛰고 오고. 그렇죠. 온천도 하고. 그렇죠. 심지어 렌트카도 해주고요. 그냥 테마파크네. 그러니까 그게 이 구독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든지 멤버십 하나로 묶어서. 그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제 혹시 일본 소도시만 가시더라도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초코답은 이제 약간 도쿄 위주로 해서 지금 전국으로 퍼져나간 거고요. 그 유사한 게 시골 도시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그 시골 도시에도 있는데 거기는 온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온천이라는 자기네 특성을 맞춰서 온천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한 30개 정도의 그 사실상 라이프 플랫폼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 헬스장.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헬스장 저희 싸요. 24시간이에요. 뭐 이런 게 아니라 3만 원, 5만 원만 내시면 거의 라이프의 모든 플랫폼을 다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저 Y스트릿 구독하시는 데는 돈은 안 듭니다. 그냥 무료 구독입니다. 구독만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강제 구독의 시대 참 그 훌륭하신 분들이 추천사도 써주셨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Y스트릿 이대호 대표 그쵸. 추천사도 써.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베가북스에서 책 보내주셔가지고 5분께 댓글 써주신 5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써주세요. 전호겸 교수의 강제 구독 시대. 근데 아까 말씀 중에 해킹까지 구독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해킹을 어떻게 구독을 해요? 내가 돈 그러니까 내고 나를 막 망가뜨립니까? 그게 아니라 해킹의 기본이 랜섬웨어잖아요. 예. 랜섬웨어로 구독 서비스 하는 거죠. 다크앱에서. 돈을 내면은 구독료를 내면 그 랜섬웨어를 가지고 해킹을 하는 거죠. 랜섬웨어라고 하면 이상한 뭐 이렇게 뭐 바이러스 같은 거 침투 시켜가지고 컴퓨터다 못 쓰게 망가뜨려 놓은 다음에 맞습니다. 비트코인 얼마 보내주면 풀어줄게. 말 그대로 인질 잡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예스24가 이런 예스24 사건이 당했죠. 있었잖아요. 그게 랜섬웨어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랜섬웨어를 자기가 만들든지 뭘 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 다크앱이나 이런 SNS에서 구독료를 내면 자기는 랜섬웨어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심지어 법률 서비스까지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랜섬웨어를 내가 구독해서 쓴다라고 하면 이거 여러분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랜섬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거를 가지고 저기 이제 막 200만 300만 유튜브 채널을 뿌려가지고 뭐 거기를 내가 잠가버리고 나한테 비트코인을 보내라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범죄입니다, 여러분. 네.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랜섬웨어 구독이 가능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겠죠. 아마 한다면. 저도 랜섬웨어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야, 아니 근데 그거는 거의 범죄에 쓰이는 도구까지도 돈 받고 빌려드립니다. 그렇죠. 구독이 이거네.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구독이란 게 불가능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산소 구독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소. 공기를 우리 전에 저 어렸을 때는 물을 사 먹는다는 걸 생각 안 하고 집에서 보리차 끓여 먹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또 어느 순간 보니까 지하수. 다 그렇죠. 파서 지하수, 먹고. 지하수 파서. 네. 아, 전 시골에서 그랬어요. 그래요? 네. 네. 이게 펌프질? 아니 그거는 완전 옛날 할아버지 그래요? 할머니 때는 이게 펌프가 있었고요. 네. 아예 그 다음에는 지하수를 파가지고 모터로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수도꼭지만 열면 지하수가 올라오는. 아 이거 서울 사람들 이래서 말이 안 통해. 그렇구나. 그래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지금 물 처음에 나와서 물 사 먹을 때 사람들이 야, 물을 누가 사 먹 이랬지만 지금 물 다 사 먹잖아요. 그렇죠. 밖에 나가면 지금도 사 먹고. 근데 공기도 심지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산소 캔을 구독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나서 산소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뭐 고산지대 갈 때 산소를 마신다거나 아니 평상시에도 공기가 너무 안 좋아 이러면 이게 산소 마시는 거죠. 근데 그게 편의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구독하는 거죠. 보내줘요 집으로. 예, 일정 금액을 내면 일정 캔을 보내줘. 우리 물 보내주시지. 아 생수 우리가 때 되면 그렇죠. 사듯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도 못 하고 있지만 인공위성부터 그러니까 우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죽어서 그러니까 육해공 우주 사후세계까지 다 구독화된 거죠. 유튜브만 구독이 아니라 그렇죠. 진짜 살아있는 한 혹은 죽어서도 구독을 할 수가 있다. 야. 벗어날 수 없는 강제 구독의 시대가 이제 열린 거죠. 완벽하게. 근데 옛날에는 돈 주고 사는 거 혹은 렌탈의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구독이라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씩만 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좀 다른 게 이제 렌탈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고 1년 약정, 2년 약정. 그렇죠. 뭐 6개월, 1년, 3년 뭐 심한 경우는 10년 이상도 가죠. 네. 그리고 그 안에 만약에 내가 해지한다. 위약금이 위약금. 따라오고 또 이제 금융상품 같은 게 따라와서 뭐 카드 할인 등등등 뭐 다양한 게 따라왔죠. 그런데 구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제 선불 제도. 예를 들어 넷플릭스, OTT 선불로 미리 내잖아요. 네. 그리고 할 때 내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안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지 안 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약정이 없는. 약정이 그래서 없고 위약금도 없지만 끝도 없는.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끝도 없지만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왜 강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유튜브 지금 유튜브로 보신잖아요. 네. 유튜브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찾기 힘들죠 이제는. 없죠. 옛날에 프리첼. 그렇죠. 유튜브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 지금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 가격을 엄청 올렸잖아요. 많이 올렸죠.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독 인상률로만 따지면 영국의 5배 인상률이 인상률이 한국이 한국의 미국의 2.5배.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보다 5배 정도? 미국 대비는 2.5배 정도 인상을 더 많이 한 거예요. 인상률이 높으니까. 한국 구독자는 뭐 호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호갱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유튜브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대체제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들으면 유튜브 그래 유튜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분야 가전, 뭐 옷 등등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유튜브는 한 예시에 불과한 거죠. 대체제가 없다. 그렇죠. 한 예로 코스트코가 최근에 지난달 5월인가에 코스트코 이제 거기는 이제 구독료를 안 부르고 멤버십이라고 부르는데 멤버십. 그 비용도 미국 대비 한 2배 정도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가요. 아니 미국보다 국민소득도 낮은데. 그러니까 인상률 자체가 더 높은 거죠. 인상률로 보면. 그렇죠. 아니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또 열심히 구독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제가 없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네이버 TV나 네이버 오디오나 다른 뭐 팟빵이라든지 이런 데 올려달라는 분들 좀 있거든요. 그렇죠. 한두 번 또 시도를 해보는데 거기는 또 이용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유튜브로 돌아오고. 제가 강제 구독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음. 사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제가 말씀드린 거 유튜브 그래 유튜브지 하지만 네. 모든 지금 분야에 다 이렇게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선택권 자체를 박탈당하는 미래가 올 수가 있어요.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미래. 그렇죠. 지금 유튜브 빼고 뭐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다 못해 우리 OTT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국내 OTT 많았잖아요. 뭐 지금 뭐 티빙, 웨이브, 왓챠 등등 많지만 옥수수도 있고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솔직히 OTT 하면 넷플릭스, 앤드 뭐 디즈니 플러스 좀 있고 그다음 티빙 정도잖아요. 솔직히 뭐 티빙이 이제 왓챠랑 합병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선택권도 없고 예전처럼 지금 뭐 공중사 3사가 뭐 이렇게 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서히 좁혀지고 있는 거죠. 과점 또는 독과점이 되고 있고 그 업체가 구독료를 올린다면 별 방법이 없죠. 예를 들어서 쿠팡 와우 멤버십이 지금 7,890원이에요. 네. 그 바로 전이 4,990원이었거든요. 인상률로 따지면 엄청 높죠. 58.2%. 그러니까 거의 60%가 가까운 거예요. 어. 근데 그 전에로 그 전까지 계산하면 쿠팡이 처음에 2,990원이었어요. 예. 그걸로 비교하면 2.5배는 올랐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오른 거예요. 2.5배를 그 몇 년 사이에. 그리고 한 번 올릴 때마다 막 60%씩 막 올리고. 그래도 아무도 말 못하고 다 올라가도 쓰잖아요. 왜냐? 그렇죠. 대체제가 없어. 쿠팡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지금 사실상 없거든요. 물론 네이버 멤버십 있긴 하지만 네이버 멤버십은 또 다른 생태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태계를 못 만든 기업들은 사실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가격 올리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선택권이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고 이미 어느 정도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쿠팡은 이제 아주 강제 구독 시대 초입일 뿐이고 앞으로 10년 내에 굉장히 상상도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거죠. 강제로 구독할 수밖에 없고 그 강제 구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초양극화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00원 정도도 쓰기 힘드신 분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10,000원이면 별거 아니지만 강제 구독해야 될 게 수십 개씩 된다. 많아지니까. 그러면 몇십만 원에다가 그러면 이걸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면 저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구독 경제거든요. 스마트폰도 일정 금액을 내고 기간에 쓰는 거잖아요. 통신요금. 그 통신요금도 구독인데 그 금액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잖아요. 데이터 요금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도 요즘에 정액제로 뭐 일정 금액 내면 10기가, 그렇죠. 뭐 무제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다 구독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한 가정당 구독 경제를 쓰는 돈이 최소한 몇십에서 몇백 넘어가요. 통신요금, 뭐 정수기 렌탈, 뭐 비대 렌탈도 있고 매트리스 렌탈도 있고 그것까지 다 이제 구독으로 그렇죠. 포함을 하면 거기에다 유튜브라든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등등 신문 방송에 막 거기다가 요즘에 가전, 뭐 삼성전자, LG전자도 요즘에 구독하거든요. 다 구독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가전까지 합친다면 몇백만 원도 웃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전 더 고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이제 구독 경제가 사실상 온 가정을 사실 다 이제 장악하게 된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 이런 거죠. 구독 경제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 지금 네네네. 우리 AI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AI 같은 경우에 이제 생성형 AI 시장보다 구독 경제 시장이 한 45배 정도 커요. AI가요. 예. 그러니까 AI 시장에 지금 구독 경제 시장이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지금 예. 현재 25년 기준으로. 그럼 우리나라 돈은 한 2,300조, 2,000 몇백 조 돼요. 근데 지금 생성형 AI 시장이 한 5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 40배 훨씬 넘는 규모 시장인데 사람들이 지금 AI, 뭐 GPU 이런 거에 관심 있잖아요. 근데 그 시장보다 훨씬 크거든요. 왜냐하면 자 이제 우리 AI 생성형 AI 대표가 뭐죠? 챗GPT. 그렇죠. 예. 챗GPT가 오픈 AI 거잖아요. 네. 오픈 AI 매출의
75%가 구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오픈 AI가 직접 자기네가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면 생성형 AI가 돈 벌 수 있는 건 현재 광고가 없잖아요. 온리 구독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러면 이 구독 경제를 통해서 AI가 하기 때문에 AI가 발전할수록 구독 경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구독 경제가 모든 산업의 맨 위에 상단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 위에 있는 해를 보지 않고 밑에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독 경제를 얼마나 빨리 우리 생태계를 만들고 구독 멤버십을 만들고 그리고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밑에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좀 작은 단위에 빠져가지고 지금 앞에 있는 거 보는데 급급한 거죠. 그래서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강제 구독의 시대를 발간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생성형 AI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영상, 음악 다 결국은 그 회사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수익화하느냐가 사실은 또 핵심이고 AI 구독 경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 근데 이게 영원할까요? 구독 경제는 영원할 수밖에 없죠. 특별하게 이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AI 이슈가 좀 많은데 예. 이제 생성형 AI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네. 네트워크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효과를 하면 카톡. 내가 이거 쓰니까 그쵸. 저 사람도 쓰고 저 사람이나 친구도 이거 쓰고 있으니까 나도 그걸 쓸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메신저가 대표적이고. 맞습니다. 카톡,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도 어디 호텔이 아니라 어떤 민박 아니면 그 지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으면 다 에어비앤비로 가잖아요. 왜냐면 거기 다 모여 있으니까. 그 빌려주는 집들이 거기 많으니까. 그걸 네트워크 효과라 부르는데 예. 챗GPT를 필두로 해서 다른 것들은 그런 네트워크 효과가 없기 없네요. 때문에 이 효과가 없어서 언제든지 옮겨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구독이라는 락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경제의 기본이 락인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렇죠. 구독을 신청하면 그 순간 락인 돼서 한 달 쓰고 해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쓰다 보면 해지 안 하는 게 되면 평생 쓰잖아요. 심지어 네네. 죽어서도 쓰게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락인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우리가 이제 뭐 최근에 정부에서 소버린 AI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소버린 AI를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그러니까 효과가 소버린 없어서. AI라고 하면 조금 말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토종 AI. 그래서 토종 AI, 네. 국내 AI, 토종 AI를 하자는 이렇게 말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가능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효과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더 싸고 더 좋으면 할 수 있는데 그 언어 잘 만들어주고 하면 그렇죠. 그냥 쓰겠죠. 그런데 구독으로 우리 챗GPT에 다들 갇혀 있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챗GPT를 쓰는 구독료를 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샘 알트만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예, 한국 법인도 만든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사람 빼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챗GPT를 많이 쓰는데 구독료도 많이 내는 거잖아요. 미국 빼고는. 그럼 우리가 그만큼 락인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종 AI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토종 AI를 어떻게 구독화하고 그걸 구독 멤버십을 만들고 구독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없는 상태에서 토종 AI를 백날 만들어도 아무도 쓰지 않기 때문에 저게 세금 낭비만 되고 결국엔 또 지금까지 많았잖아요. 그렇게 세금 낭비한 사례들이 그 사례가 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토종 AI를 하겠다 하는 기업이 있다면 구독화를 어떻게 할지, 구독 멤버십을 어떻게 만들지, 구독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이 생태계 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어떻게 넣을지, 어떻게 데이터를 넣을지 여기에 대한 진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지당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품, 아무리 좋은 기술,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있어도 사람들이 안 사서 쓰면 이건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화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수익화 고민이 사실은 맨 먼저 있어야 한다는 기술 개발 거의 뭐 동행 혹은 이 수익화가 선행을 해서 왜냐하면 사실 지금 기술은 우리 챗GPT 쓴 것처럼 있잖아요. 솔직히 토종 AI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챗GPT를 되고 있고 뛰어넘거나 비슷하거나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거에 막 10배, 5배 막 이렇게 그러긴 압도적일 어렵죠.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요즘 기술 자체가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보면은 이 제품을 어떻게 수익화할 거냐, 어떻게 마케팅할 거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지금 이 선호가 바뀐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봤는데 반도체. 우리 반도체 하면 요즘에 GPU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GPU 같은 것도 다 구독하고 있거든요. 지금. GPU로 구독해요? GPU도 지금 GPU 클라우드 통해 가지고 구독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클라우드를 쓰는 거니까 그쵸. 우리가 데이터 센터 지어서 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GPU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구독하고 있고 GPU 같은 경우에도 2030년 되면 지금보다 8배 정도 구독으로 다 간다 그래요. 이 시장이 커지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AI, GPU, 반도체 사실상 전부 다 구독으로 규결되거든요. 근데 지금 구독 경제에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결국에 나중에 제품 다 만들고 좋은 제품 만들었어. 우리 거 좋았어. 이런데
모든 국민이 벌써 챗GPT 쓰고 다른 AI 쓰고 구독으로 해서 락인 이미 하고 됐으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챗GPT 락인 되었지만 내가 이거 해지하고 토종AI 써볼까? 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물론 그거를 어떤 쿠폰을 준다거나 이래서 일회성으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구독을 하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이 서비스의 효용 가치가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효용 가치를 주려면 그 전에 이 락인이 끝나기 전에 빨리 만들어서 이 생태계 안으로 국민들이 들어와서 얘 토종해야지 좋네. 차라리 이걸 구독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온 국민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해외 플랫폼 AI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토종AI 생겼으니까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독 경제는 락인 효과가 확실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또 고민이 드는 지점입니다. 뭐 네이버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또 그런 걸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해외 어떤 기업의 어떤 서비스는 뭐가 있어서 내가 구독료를 내고 쓰지만 같은 값이면 내가 이걸 왜 써?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 넘어올 수 있는 뭔가 이유를 만들어줘야 한다라.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이제 아까 말한 쿠팡 멤버십 이야기는 쿠팡을 우리가 왜 못 끊냐 생각해 보면은 뭐 무료 배달 생각해 보면 무료 배달 요즘 많아졌어요. 두 번째는 OTT도 요즘에 많잖아요. 사실 네. 쿠팡 빼고도.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배달 많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한 군데 처음으로 넣은 멤버십이 뭐냐? 구독 멤버십. 와우 멤버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히 생각하시면 네이버가 쿠팡을 따라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네이버는 자기 게 없으니까 CJ를 통해서 배달을 하고 그리고 그렇죠. OTT 같은 경우에는 원래 티빙을 넣었다가 지금은 넷플릭스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요기요라는 배달을 넣고 그래서 멤버십을 만들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제 우리 앱이 있잖아요. 네. 배달의 민족도 보니까 우리도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OTT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티빙을 100원만 내면은 보게 해주었잖아요. 구독료. 배민에서요? 네, 배민에서요.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를 배민원인가 이런데 이름이 그 배민원을 구독하면은 추가로 지금 뭐 프로모션 기간이니까 100원이면 티빙을 볼 수 있게 해줬어요. 다 연계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라는 게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어느 누구도 어떻게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떤 그 게임 이론하고 비슷한 건데 어느 정도 좀 균형이 맞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 AI 뭐 등등 AI 시장도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균형 시장이 내시의 균형이 딱 이론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누구도 굳이 더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하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사장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OTT와 종합 뭐 쇼핑 그리고 배달 이거 다 묶지 못하는 기업은 또 사멸되는 거고 그걸 해야만 또 살아남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광역단체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시도에서 자체 배달앱 같은 거 많이 도전했잖아요. 공공앱. 근데 왜 쿠폰도 많이 주고 우리가 할인도 왜 안 됐냐? 구독 멤버십 생태계를 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독 멤버십 생태계를 만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이 왜 이겼냐?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혁신도 했고 했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구독 멤버십을 해낸 거죠. 그리고 네이버가 아직까지 왜 살아있냐? 네이버는 네이버 멤버십이랑 구독 멤버십을 따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양대 산맥의 이커머스와 유통에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이커머스인지 유통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논쟁은 있지만 그리고 나머지 전통의 강자들 신세계, 롯데 등은 왜 지금 이 모양이냐? 구독 멤버십을 제대로 안 했어요. 왜냐면 롯데도 구독 멤버십에 도전했고 신세계도 했어요. 신세계 다 하려고 하는데. 근데 왜 안 됐냐? 이거는 기업에 계신 분들이 정말 생각하셔야 되는데 구독 경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보통업이 안 돼.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것밖에 안 돼. 왜?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기업을 다니면 다들 알겠지만 회사 다니면 평가를 언제요? 연말 하잖아요. 딱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그 1년에 한 번 할 때 내 위에는 상사, 임원, 상무, 뭐 전무, 부사장, 뭐 사장님 뵙기 어려우니까 대기업은 그분들은 연말 되면은 내가 집에 가냐 안 가냐 고민하고 있는데 구독 경제를 할 수가 없는 게 구독 경제는 원래 예를 들어가 2천만 원 주고 팔던 제품을 한 달에 20만 원 받고 구독료로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성과가 안 나요. 그리고 구독자를 모으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들 입장에서 10,000원? 뭐 별거 아니지. 단건은 별거 아니죠. 매달 10,000원? 그러면 1년에 12만 원? 내가 앞으로 3, 4년 쓰면 30몇만 원? 뭐 이렇게 금액이 커지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이게 계속 내야 되는데 그게 해야 돼? 그래서 하기가 싫다고요. 그래서 구독자를 모으려고 하면 그 가치를 준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최소 2년에서 5년? 근데 1년 단위로 계산하다 보니까 보통 대기업들이 1년 하다가 뭐야 이거 왜 성과가 안 나? 한 2년 하면 2년 했는데 성과가 안 나? 이러니까 멤버십이 다 흐지부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겨낸 게 쿠팡이고 네이버인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수년 동안 그 엄청난 적자를 감내하고 사람들이 당장은 안 늘더라도 계속해서 이 맛을 보여주면서
이거 유용하네. 그러면서 끊지 못하게 쭉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저는 이게 동화의 비밀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회사 다닐 때 이제 과장 때 제가 이제 유치원생이었는데 그 자제분 계시잖아요. 네. 그 유치원 아이들의 큰 특징 있잖아요.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왜 기다리냐? 동화 읽어달라고, 책 읽어달라고. 아기 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보통 이제 과장이 그러면 뭐 야근 자고 뭐 술도 먹고 그러면 9시 한 10시 정도 이제 터벅터벅 들어오면 이제 애가 와서 아빠 그 앉는 다음에 막 동화책을 막 몇 개 들고 가지고 읽어달라고. 안아달라고 그러면 이제 얘랑 같이 침대에 앉아서 읽고 있으면 얘가 자버려요. 근데 내가 이제 딱 보니까 미운오리 새끼를 막 읽고 있는데 미운오리 새끼가 자버려. 잠자는 미녀를 중간에 자버려. 네. 그래서 얘 머릿속에는 미운오리 새끼는 계속 미운오리 새끼인 거야. 왜냐면 끝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잠자는 미녀도 계속 잠을 자가지고 그냥 잠자는 누나일 뿐이야. 일어난 적이 없어. 백조가 되기 전에 잠들어 그렇죠. 항상. 예.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동화 속에 사람들은 실패만 있는 거예요. 구독 경제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맨 끝이 화려한 거고 맨 끝이 불꽃인데 우린 중간에 딱 포기해버린 거예요. 인생에서 목표도 하다가 힘들어. 포기하면 실패로 끝난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가서 백조가 되고 잠을 깨가지고 세상에 나가면은 백조도 되고 왕자도 되고 공주도 되고 되는데 안 하고 중간에 그냥 잠자는 사람은 끝나버리고 실패한 사람은 끝나버리고 미운 오리 새끼로 끝나버리는 거죠. 구독 경제는 이거를 전적으로 보이는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너십 있는 회사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회장님이 한 2년 동안 뭐 했냐 성과 가져와 봐라. 별로 없는데요. 구독자 많이 안 늘었는데요. 야 엎어. 근데 한 5년 이상 하면은 백조가 될 수 있는데 계속 그냥 미운 오리 새끼에서 접어버리고 이거 반복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전문 경영인들이 또 길게 또 판단도 못하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되게 실험적으로 했던 거잖아요. 쿠팡이 하고 있고 지금 LG전자 조주환 사장님이 있으시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는데 LG가 좀 가전 구독 잘하잖아요. LG가 가전 구독을 하는 이유가 이제 LG가 원래는 이제 스마트폰을 접었잖아요. 스마트폰을 접고 그 다음 해부터 대형 가전 구독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LG전자의 수익 모델은 향후의 구독 서비스예요. 왜냐면 올해 같은 2025년에 한 2조 원 정도 매출을 낼 거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지금 그 LG전자 사장님이 안 바뀌고 있어요. 구독하면서. 그러니까 거긴 왜 되냐? 사장님이 안 바뀌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LG전자도 어느 순간에 조주환 사장님인가 성함은 정확히가 안 나는데 그 사장님이 올해 그만뒀다. 이러면 다른 사람 와서 야 그만해. 이러면 안 하는 거 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독이란 건 오랜 시간 들여서 지금 LG전자 꽃을 피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을 버리고 구독 경제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꽃을 보고 있고 구독 경제로 지금 동남아까지 수출하고 있어요. LG가요? 네, LG가 이제 동남아에서 그러니까 구독 가정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LG는 이 가정 구독을 해외도 수출하고 있고 최근 기사 보면 독일이나 유럽에서도 한국의 LG전자나 삼성전자 구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따라하려고 하고 있대. 벤치마킹 하려고. 그러니까 그만큼 늦긴 했지만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오너나 전문 경영인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LG전자도 사실은 좀 구독 멤버십에 좀 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저한테 와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료로다 얼마든지 알려드릴 테니까 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좀 LG전자, 삼성전자의 지금 구독 멤버십은 이 구독 멤버십이라고 말하기 굉장히 부끄러운 수준이에요. 아니 근데 LG전자가 예전에 올해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작년에 실적 발표 때 보면 그 시그니처 모델, 그러니까 좀 하이엔드급이죠. 현대차로 따진 제네시스 같은 하이엔드 그리고 그거 구독으로 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낮죠. 왜냐하면 거의 수익의 한 10몇 % 이상이 구독을 한다고 할 정도니까. 근데 이제 LG전자, 삼성전자의 구독 조금 다르긴 한데 LG전자는 약간 고급화에 있고 시그니처 있고 시커먼 색 맞아. 비싸고. 옛날에는 백색 가전이라 하는데 지금은 그렇죠. 거의 블랙 가전, 컬러 가전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AI를 넣으면서 이제는 뭐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아니라 컴퓨터 발음이 컴퓨터 옛날 사람. 그래요? 발음이 다른 거예요? 컴퓨터 컴퓨터 학교. 뭐야 나는 그렇게 말해요. 하여튼 그래서 네. 하여튼 까먹었어. 하여튼 그래서 네. 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서로 다른 건데 이제 삼성은 이제 스마트폰 구독에 좀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그리고 뭐 태블릿 뭐 이런 거에 이제 관심 있고요. 이제 LG 같은 경우 가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죠. 물론 둘 다 가전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둘의 구독 경제 지금 문제는 뭐냐?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고쳐야 될 점도 많고 보완 점도 많은데 지금 사실 우리가 엄밀히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두 가지 멤버십 가정 관련 삼성 아니면 LG.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대부분 금성, 삼성 그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그 멤버십이 있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근데
왜 중국 제품이 와도 안 썼냐? 삼성, LG가 가성비가 좋았거든요. 거기다가 애프터 서비스 AS가 그렇죠, 좋았어요. AS. 그래서 했는데 지금 최근에 그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 1등이 바뀌었잖아요. 중국 로봇 제품으로. 1등이죠. 1등이 바뀌었어요. 중국 제품으로. 그럼 뭐냐? 최근에 IFC, 여의도에 IFC라는 쇼핑몰이 있거든요. 아, 거기 샤오미가 이번에 매장 크게 매장 열었다고. 열었어요. 근데 저 갔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영풍 문고 갔는데 뭐 저기 사람이 엄청 있길래 야 우리나라도 영풍 문고에도 막 줄을 서나 보다 멀리서 봤더니 근데 무슨 막 MI 써 있길래 난 처음에 그건 줄 알았어요. 그 MI 아시죠? 그 영화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그 MI인 줄 알고 혼자 보면서 아 영화를 하니까 MI가 있구나. 아, 그 MI가 미션 임파서블 예. 그 나는 샤오미인지 모르고 저 멀리서 봤는데 막 MI 써 있고 저 영풍 문고 있고 그래서 막 사람 줄 서 있길래 아 이게 지금 무슨 요즘 오징어 3 뭐 하듯이 팝업창을 열었는데서 막 멀리서 봤는데 줄을 막 서 있는 거야. 막 그래서 가서 봤더니 샤오미인 거예요. 야 이렇게 사람들이 샤오미에 열광하는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삼성, LG전자를 국민들이 가성비가 좋았었어요. 사실 중국 제품이 안 쓴 이유가 하나 사라졌죠. 근데 더 큰 멤버십의 이유는 AS, 애프터 서비스였다고요. 근데 샤오미가 요즘 발표했죠. 자기네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고 뭐 AS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이마트나 쿠팡에서 물건을 사면은 자체적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해줘요. 5년 약정해가지고 뭐 돈을 내면 뭐 쿠팡 같은 경우에 뭐 일정 금액 내면 뭐 5년, 10년 약정해가지고 고장 나면 자기네 고쳐줘요. 하이마트는 하이마트 구독 멤버십 만들었거든요. 자기네 구독 멤버십하면 그 구독 멤버십에 한 구독 제품 관련해서는 애프터 서비스를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 제품은 소위 말하는 레드테크는 애프터 서비스가 안 된다는 최대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구독 멤버십으로 커버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조사가 아니라 판매 유통사에서 그걸 또 해준다. 그렇죠. 야, 그러면은 가성비에다가 AS까지도 중국 제품들이 뛰어넘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구독 멤버십 강제 구독 시장 말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소비자가 물건 사고 안 사고 강제 이런 걸 떠나서 기업들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은 특히나 구독 멤버십 관심이 너무 없고 좀 하다가 하면 안 돼서 안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기본적인 기업들도 굉장한 위기에 있는데 위기감이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 AI 뭐 이런 거보다 지금 훨씬 구독 경제에 더 신경 써야 될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신경 써야 될 때는 신경 안 쓰고 뭔가 지금 약간 트렌드만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제 구독의 시대를 낸 것도 제가 5년 만에 책을 낸 거거든요. 근데 이걸 혼자서 보다 진짜 이거는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책을 내게 된 거죠. 이게 사실 격전지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 가전시장 원체 또 금액도 크고 이거 한번 잡으면은 소비자들이 또 쉽게 못 바꾸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게 과거의 주인공이 삼성 LG였는데 이제 샤오미라든지 레드테크라고 부르나 보네. 중국의 그런 가전기업들이 그걸 또 침투해 오고 있는. 그리고 이제 또 추가를 하면은 가전 문제도 있지만 스마트폰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삼성이 이제 테크 위주의 기업이잖아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아이폰을 쓰는 이유가 보통 이제 화질이 좋아서 뭐 이런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오니까 뭐 이런 건데 실제로 여러 가지 뭐 유튜버들이나 여러 가지 실험해 보면은 아이폰보다 삼성의 화질이 좋은 경우도 많거든요. 요즘 뭐 AI 기능도 삼성기가 더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약간 20대, 30대 여성들이 많이 아이폰 쓴다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드디어 G세대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도 아이폰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순위가 역전됐다고요. 전하고 달리.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세히 보세요. 애들이 그리고 요즘에 10대 애들은 보통 아이폰 쓰거든요. 그렇죠. 우리 애들도 그냥 아이폰 저희도 아이폰 쓰잖아요. 바꿔달라고 막. 그 아이폰 쓴 문제가 뭐냐면 부모도 아이폰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폰과 아이폰끼리 제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이폰을 쓰면 부모 30대 부모도 아이폰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얘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0대가 바뀌면 40대 같이 바뀌는 연동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를 간과하고 있어요. 반도체만 위기가 아니라 스마트폰도 위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멤버십을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 지금 2022년에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사실 제가 구독 경제를 2016년부터 혼자 공부를 했거든요. 왜 공부를 했냐? 갑자기 이렇게 집에서 어떤 형을 집에서 TV를 보는데 블룸버그 TV에서 그 골드만삭스 있는 무슨 애널리스트가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애플이 지금 위기다. 애플이 이길 방법은 서비스밖에 없다. 하드웨어 그만 팔아야 된다. 서비스도 넘어가야 된다. 2016년에
그래가지고 제 책에도 나왔는데 제가 구독경제라는 책을 2021년 초에 냈거든요. 한 20년에 사실 나왔던 건데 그 16회 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존을 따라서 아마존 프라임처럼 애플 프라임 구독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게 뭐였냐면 스마트폰만 하는 스마트폰 일정 구독료를 내면 스마트폰과 그 안에는 그때는 애플 TV, 애플 잡지 뭐 이런 거 애플 서비스 다 합쳐가지고 한 세트로 구독을 하고 네네네. 일정 시간 지나면 그 다음에 애플 뭐 다음 버전 나오면 스마트폰 바꿔주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주고 그래서 구독료를 내서 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진짜 애플이 애플 TV도 내고 애플 뭐 피트니스도 내고 이런 서비스를 해서 지금 서비스 매출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22년에 애플이 드디어 우리도 이런 구독 서비스를 하겠다고 언론에서 발표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안 하고 있냐면 제 생각에는 구독이란 게 락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해야 되고 지금 애플이 약간 고점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또는 내년 정도에 애플도 아까 말한 것처럼 스마트폰과 그 서비스 애플 뭐 OTT라든지 등등 다 엮어가지고 애플 피트니스 엮어가지고 하나의 구독 서비스를 낼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2022년에인가에 몇 년 전에 한다고 했을 때 삼성도 미국에서 우리도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애플이 안 하니까 삼성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에서 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폰 구독 서비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뭐 구독료를 내면 뭐 몇 년 지나면 그 핸드폰 값이 스마트폰 가격에 일부를 돌려주고 뭐 이런 거 보험 뭐 이런 서비스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2년 뒤에 그 기존 핸드폰 가격 절반을 쳐주고 그걸로 신모델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거. 뭐 그런 거 아니면 보험을 재구매 넣어가지고 서비스. 그렇죠. 뭐 이런 건데 이건 구독 멤버십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그냥 말이 좋아서 구독 멤버십이지. 진짜 구독 멤버십을 삼성전자 지금 안 하면 또 애플이 하면 그땐 하겠죠. 애플 했으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반도체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폰에 구독 멤버십을 미리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구독 멤버십을 작년 12월에 시작했거든요. LG전자 워낙 잘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 구독 멤버십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삼성전자가 만약에 다시 회사가 부흥기를 맞고 싶다고 하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관련된 생태계를 만들고 그걸 구독 멤버십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쿠팡이나 네이버가 보여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삼성은 자기네가 엮을 게 굉장히 많은 생태계를.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삼성전자는 사실 제품,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제조하는 회사, 판매까지 하는 회사이고, 애플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매출도 엄청 크잖아요. 아이튠즈라든지 앱스토어 같은 것도 그렇고 거기서 나는 수익이 상당하고, 아까 2016년 그 이후부터 구독 비즈니스를 이제 키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워런 버핏이 애플을 사기 시작한 게 2016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제가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그냥 IT 회사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그래서 애플이 무서운 게 그 iOS 생태계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스마트폰 하나 바꾸면 태블릿도 아이패드 바꿔야 되고 맥북도 써야 되고, 이거 뭐 귀에 꽂는 거 팔에 감는 거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 다음 제품이 나오면 또 그냥 그 애플 생태계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과연 삼성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안드로이드라는 건 사실 여러 군데 있는 오픈되어 있는 기반 OS고. 삼성은 자기 제품 관련돼 가지고 살 수 있고, 예를 들어 하다못해 애플워치처럼 스마트워치 관련돼 가지고 헬스케어 관련돼서 살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헬스클럽이 어딘지 알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헬스클럽? 진짜로 넌센스가 아니라 진짜로. 단일 규모 기준으로? 규모 뭐 사이즈 뭐 다 합쳐가지고. 모르겠네. 이 책에 나오죠 참. 나오는 거. 책 본 사람 압니다.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이 몇 년 전에 본인이 발표했어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헬스클럽이다. 왜냐? 우리가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랑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다.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큰 헬스장이다. 그리고 피트니스라고 본인이 발표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폰을 가져가고 사람들이 홈트를 하잖아요. 네. 그게 수십억 개 되거든요. 그거 관련된 이게 전부 다 우리 헬스장이라는 거야. 피트니스라고. 쉽게 말해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돼 가지고 늘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엄청 늘릴 수 있죠. 제가 아까 말한 하다못해 일본에 있는 무인 헬스장도 그 헬스장 하나 가지고 수십 개의 서비스를 멤버십으로 만들어 가지고 엮잖아요. 심지어 일본에 있는 시골 헬스클럽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 이걸 못하고 여기에 생각이 없으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좀 삼성 힘든데 울고 싶은 사람한테 뺨 때리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일단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전에 삼성도 자체 OS를 하려다가 몇 차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 워치에 들어가는 고정도 OS나 막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아마 어떤 분들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삼성이 구독 서비스 하면은 사람들이 돈 내고 그거 쓰겠느냐? 삼성은 현재 저 같은 경우 삼성밖에 안 쓰거든요. 약간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표현으로 패배주의
휩싸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저는 이거를 우리나라의 항상 문제점, 우리나라가 굉장히 사실은 국민성이 훌륭하잖아요. 왜냐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K-팝, 뭐 다 K 다 라면만 하는 게 기본적으로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는 거는 경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꼬꾸라지는 날 문화도 같이 인기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후광 봤잖아요. 효과가 있는 거니까. J-팝. 같이. 네. 저 어릴 땐 논노 잡지, J-팝 막 그럴 거는. 논노 저만 아나요, 논노? 논노 모르시나요? 뭐 하여튼 뭐 그래요. 네. 또 그런 잡지 뭐 치고. 홍콩 느와르 뭐 홍콩 비슷하죠 느와르. 사실은. 네. 그러니까 홍콩이 그때 금융의 그렇죠. 강점이었잖아요. 동남아시아, 네. 동북에. 그러니까 아시아계. 근데 그러니까 경제가 있으니까 문화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의 고점에 있으니까 문화도 퍼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경제 고점까지는 어떻게 올라왔냐? 그냥 빨리 따라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2등 전략으로. 2022년도에 애플이 우리 이제 하이브리드 구독 서비스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스마트폰과 그 서비스 합쳐가지고 하나의 구독 서비스를 내겠다고 했을 때 삼성도 하겠다라고 했다가 애플이 안 하니까 자기네도 안 해버렸잖아요. 그럼 그때 치고 나갔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1등이 하면 그때 따라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것도 약간의 우리 기업 문화가 예를 들어 어디 가서 뭐 보고해요. 저도 회사 한 22년 다녔는데 대기업에 가서 뭐 보고하면 야 어디서 해? 뭐 예시 있어? 누가 해? 누가 해? 야 네가 할 거야? 이거 뭐 어디서 해? 그러면 저 뭐 LG라 그러면 삼성에서 하는데요? 삼성이라면 LG 사는데요? 저기 애플이에요. 이러면은 그래 해봐. 그래? 그럼 빨리 해. 왜 안 해? 이런지 막 야 이거 누가 해? 우리 처음 해보죠. 문제 있으면 누가 책임질 거야? 그거는 야 너 나가는 거 보고 싶어? 요 영상 보시면서 이 부분에서 직장인분들 되게 많이 공감하실 그러니까. 거예요. 아니 진짜 뭐 갖고 가면 야 혁신형을 갖고 와. 야 이런 거밖에 못해? 이러면 갖고 가면 이거 야 누가 해? 이거 이거 제가 생각하는데 이거 아직 안 하는데? 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럼 이게 뭐든지 보면은 내부를 벗어나기 제일 어려워요. 외부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딱 이야기했을 때 박수 받는 경우가 없어요. 공감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요 강제 구독의 시대 5분께 보내드립니다. 강제 구독의 시대 전호규 교수님 신간. 네. 강제 구매. 강제 구독 시대? 그거 하고 강제 싶다. 구매. 네. 예. 근데 이게 직장인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그래서 과거에 우리도 패스트 팔로워 2등 전략으로는 잘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삼성이 구독을 이것도 그럼 2등 전략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요. 이제는 조금 더 해서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하게 애플이 지금 2022년 하려던 거는 뭐 기사도 있지만 스마트폰과 자기네가 갖고 있는 애플 TV 등등등 애플 TV 합쳐가지고 이 서비스를 한 묶음을 하려는데 삼성은 더 넓게 하죠. 오픈 콜라보라 부르는데 보통 이거를 이제 오픈 콜라보. 외부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네이버는 오픈 콜라보를 하고 있어요. 아하. 쿠팡은 폐쇄적인 구독 멤버십. 그러니까 그렇죠. 쿠팡은 자기 혼자서 다 해요. OTT도 쿠팡 플레이 그리고 배달도 다 자기가 하고 네이버는 자기 게 없어. 플랫폼 빼고 나머지는 CJ에 대한통운 붙이고 넷플릭스 붙이고 요기요 붙이고 요즘 뭐 다른 거 많이 면세점도 붙이더라고요. 오픈 콜라보를 할 거냐 자체적으로 할 거냐 폐쇄적 이 두 가지인데 삼성의 현재는 폐쇄적인 걸 하고 있는데 삼성이 진짜 글로벌 기업으로 다시 거듭나려고 하면 오픈 콜라보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애플은 현재 폐쇄적이에요. 현재 제가 봤을 때까지는 아직은 오픈은 그렇죠. 안 했지만 제일 폐쇄적인 게 애플인데요. 그러면 폐쇄적인 거와 반대된 걸 해야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거는 정반합이기 때문에 반대. 춥고 따뜻하고 그러니까 배고프고 배부르고 큰 거 작은 거 항상 대비가 있거든요. 대비점에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걸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오픈 콜라보 방식으로 가야 되죠. 왜냐하면 애플과 같은 방향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서로 게임이 끝이 안 나요. 그러면 삼성이 오픈 콜라보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 전 세계에 맞춰서 지역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전 세계 헬스장 다 묶어버려. 그렇죠. 전 세계 헬스장도 묶을 수 있고 뭐 일본 가면 이거 제 아이디어입니다. 삼성 여러분, 이 제 아이디어입니다. 같이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와이스트릿이랑 제휴하고. 그렇죠. 와이스트리하고 제휴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이 그러니까. 구독의 핵심은 와이스트리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실 여기 나오게 된 계기도 주변 분들이 야 유튜브는 진짜 와이스트리밖에 없다. 구독 전문가라는 사람이 와이스트리트도 안 나오고 무슨 구독 전문가냐. 제 지인이 그랬어요 진짜로. 진짜? 진짜로. 그래서 그분 훌륭하신 분이네. 그래서 제가 YG 부스터 보내드릴게요. 그분께. 예. 그래서 제 지인이 정말로 자기가 여러 채널을 본대요. 근데 막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이렇게 복리적으로 구독을 하면서 키울 수 있는 게 와이스트리 가장 좋더라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가전뿐만 아니라 사실 금액대로 봤을 때 자동차 분야에서도 이게 좀 이제 부담되는 구독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최근에 몇 년 전에 엉따 사건 아세요? BMW. 네, 그 유명한 사건인데 BMW에서 우리 자동차 사면 열선이라고 있잖아요. 열선 딱 누르면 엉덩이 따뜻해지잖아요. 네. 그걸 엉따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제 BMW가 월 24,000원 구독을 내고 이 열선 시트를 쓰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이거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기본 옵션.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한국 BMW 번역을 1등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칼럼에서도 한국 BMW 홈페이지에 의하면 열선 시트를 24,000원 쓰라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BMW는 아 이거 우리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난리가 났었어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한 거죠. 먼저 번역했다가 우리 안 한다고 끝났는데 그때 보면 그 열선 시트 말고 다른 것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거는 제조사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포드에서 2021년에 굉장히 재밌는 특허를 냈어요. 뭐냐면 우리 자동차를 아주 부자들이야 한 번에 사지만 보통 리스하거나 렌트하거나 구독하잖아요. 네. 그럼 구독료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구독료를 처음 안 내면 내가 차를 타면 이 더위에 에어컨이 안 나오는. 두 번째 가면은 갑자기 핸들이 잠겨가지고 직진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안 내면은 이 차가 약간 상태가 안 좋다 이러면 폐차장으로 가는 거 자율주행이 되면 아니면 포드사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제품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있는 거는 제조사에서 언제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벤츠 같은 경우에 전기차에 1년에 구독료 한 100몇만씩 한 150만 원 내면 1초를 빨리 가게 해주거든요. 제로백을 1초를 빨리 가려면 구독료를 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1년에 150만 한 달에 그 10만 원 모터의 출력을 높여주는 그쵸. 거네요. 눌러가지고 원래 할 수 있는데 0.8초에서 1초 정도를 더 빨리 가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돈 더 내면 시켜주는 거고 심지어 이 조향 핸들도 더 많이 꺾으면 돈을 더 내잖아요. 구독료를 더 내면 핸들도 더 많이 꺾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제품 지금 스마트폰 쓰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내가 문자를 0.3초 빨리 하면 한 달에 500원 더 내던가 아니면 달을 아니, 찍고 싶다. 게이밍의 성능이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그게 모든 전자제품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제품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다 제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죠.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 구독의 시대는 사실상 소비자가 선택권만 박탈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쓰고 있는 제품 자체 컨트롤조차도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우리가 OTA라고 하잖아요. 오버더예요, 오버디예요. 이걸로 하는데 이게 OTA의 장점은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편리하게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이 OTA 기술을 이용을 해서 자동차 업체들이 뭐 하나 특히 IT도 다 컨트롤할 수가 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전, 뭐 모든 제품이 다 가능하죠. 인터넷만 되고 인터넷이 되고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다 가능한. 근데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러니까 FSD 자율주행 시스템을 또 이제 구독으로 추가로 해서 쓰잖아요. 맞습니다.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성공한 구독 서비스이긴 한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한 우리 돈으로 한 1,500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사야 돼요. 네네. 그 사람들이 잘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낮춰가지고 199달러 한 20몇만 원 하다가 최근 올해는 99달러까지 낮췄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한 2,000만 원 가까이 받을 돈을 한 달에 10몇만 원 받으면 20분의 1, 200분의 1 이상 준 거잖아요, 사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하는 이유는 2025년 모건 스탠리 발표에 의하면 2025년에 테슬라의 전체 매출에서 아까 말한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는 한 6% 정도밖에 안 차지한대 매출에. 근데 영업이익의 25%가 자율주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네, 4배 이상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구독함으로써 돈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연구원이나 국제연구원에서도 몇 년 전에 앞으로 자동차는 사실상 자동차 판매보다는 구독 서비스로 버는 돈이 훨씬 많을 거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5년 전부터 칼럼을 통해서 말했거든요. 이제 자동차 회사도 하드웨어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몇 년 전에 노트북을 샀더니 갑자기 삼성 노트북을 샀더니 삼성 잉크젯 프린터를 공짜로 주더라고요. 봤더니 한 10년만 하는데 주길래 이거 왜 주지? 근데 서비스 준다서 고맙다 받아왔어요. 근데 지금 몇 년 쓰는데 벌써 제가 삼성 정품 잉크를 쓰거든요. 근데 계산하면 그보다 한 몇 배 더 지금 쓰고 잉크젯. 있어요. 네. 그거죠. 맞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자동차도 사실상 공짜로 받고 그 안에 있는 자율주행 아니면 예를 들어 뭐 블루링크 그 안에 있는 모든 서비스를 구독해서 쓸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자율주행 시대의 구독뿐만 아니라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잖아요. 맞아. 그것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옵티머스 보시 됐든 어떤 로봇이 왔어. 이렇게 딱 와서 이 기계만 해도 뭐 몇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싸게 보급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설거지하는 기능을 하려면은 한 500만 원 추가. 그렇죠. 빨래 개는 기능하려면 600만 원 추가. 안마 기능까지 하면 300만 원 추가. 뭐 안마 의자보다 낫지 않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더 황당한 이럴 수도 있죠. 존댓말 쓰려고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 더 내고 아니면 반말로 야 대호야 할까? 막 이럴 수도 있고 10만 원 내면 이대호 대표님 할까요? 이렇게 친절하게 할 수도 있죠. 그것도 거기다가 그렇죠. 한 월 30만 원 더 내면 아이 영어 과외 선생님 그렇죠. 옆에서 해주고 그것도, 조는 애 등 이렇게 두들겨주면서 그것도 국가별로 더 비쌀 수 있죠. 본토 발음 뭐 다른 나라 발음 해가지고.
그 시대가 또 온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게 먼 미래 같지는 않아 보여요. 얼마 안 남았고요. 심지어 더 큰 문제는 구독을 안 하면은 20년 정도 건강 수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수명까지? 아니 진짜로.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발표한 자료 이제 여러 연구 결과 보면은 네. 그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5분위로해서 상위 20%와 하위 20%가 8.66년, 그러니까 9년 정도 건강 수명이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고생도 덜하고 최근에 좋은 이제 거 많이 먹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부자 노인이 약 9년 정도 이제 건강하게 더 사는 건데 이제 앞으로 AI 주치의를 쓸 수 있냐 없냐가 20년을 가른데요. AI 주치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머노이드 구독을 할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AI 휴머노이드 구독이든 아니면 헬스케어 AI를 구독 못하는 분들은 20년 덜 건강하게 사실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식들이 옆에서 부축해주고 갔는데 이제는 솔직히 혼자 이거 뭐냐면 유모차 말고 좀 보조차 이런 걸로 이제 끌고 다니시고 나중에 돈 있는 노인은 옆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 부축해주고 가고 있고. 그렇죠.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셨네. 약 드시죠. 이렇게 하면서 건강 관리 계속 해주는 거죠. 하면서 반말로 안 하는 대신 돈 좀 줘. 뭐 이래서 구독료를 더 높이시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뭐 뜬금없이 테슬라 본사에서 연락 그쵸. 오고. 휴머노이드 회사에서 갑자기 이거 다른 우리 프리미엄 구독자한테만 드리는 건데 이거 하면은 건강에도 좋고 주름이 없어진대. 이러면서 에이징도 가능합니다. 막 이러면은 해야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한 루프에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것도 강제 구독이죠. 왜냐면 로버트가 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프리미엄 서비스도 있는데 하실래 이러면 됐어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구독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다시 삼성 얘기로 돌아서 근데 이거 얘기 들으니까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지금 AI 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오픈 AI가 사실은 오픈은 아니고 되게 폐쇄적으로 챗GPT를 자체적으로만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대응하는 게 메타가 자기네 LLM 모델 라마라고 하는 거를 오픈 소스로 뿌리고 있고 그러면 네이버는 오픈 콜라보고 쿠팡은 폐쇄적이고 애플은 폐쇄적이고 그럼 삼성은 오픈 콜라보. 이렇게 하죠. 예를 들면 또 네. 어떤 게 있을까? 뭐 헬스장 같은 것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뭐 쿠팡도 있고 쇼핑도 있고 다양하죠. 왜냐면 그리고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멤버십은 대부분 뭐냐면 포인트 쌓기 놀이예요. 그러니까 펀칭 이거를 이제 로얄 약간 또 어려운 말로 로얄티 뭐 로얄 멤버십 뭐 이래가지고 찍으면 펀칭으로 해서 우리 커피숍 가면 이렇게 10번 먹으면 한 명 무료. 펀칭 멤버십. 그게 구독 멤버십인지 아는데 구독 멤버십의 기본은 원료는 아마존 멤버십이고요. 그 아마존 멤버십을 벤치마킹한 게 쿠팡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멤버십을 활용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멤버십이 보통 이제 아마존 같은 것도 그렇고 보통은 이 구독료 대비 그 구독자에게 한 4배 정도 이익을 준대요. 그래서 구독자가 4배 이익을 주면 아마존이 얼마나 좋은 기업이길래 자기네가 4배나 주고 그런 일 절대 없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효용으로 봤을 때 내가 월 10,000원을 지불하는데 내가 40,000원어치를 얻는 것 같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한 4-5배 정도 된다고 이제 조사 결과 나와 있는데 물론 거의 약간의 좀 과장도 있을 수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봤더니 그만큼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다른 비구독자에 비해서 한 몇 배? 4-5배 정도 돈을 더 많이 쓴대요. 그리고 더 많은 금액을 써요. 왜냐면 우리도 본전 생각나가지고 효용을 봤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돈 주고 구독을 하기 때문에 저도 쿠팡 와우메 회원이거든요. 네네네. 제가 쇼핑을 안 하는데 쇼핑할 때마다 쿠팡 가요. 왜냐하면 나는 쿠팡을 살려고 한 게 아니라 SNL 코리아라고 그거를 보려고 쿠팡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SNL 코리아 요즘 시즌이 끝났죠. 맨날 쇼핑하러 가는 거죠. 뭐 살 거 있으면 우리 와이프가 뭐 사와 이러면 그냥 쿠팡 가서 사요. 왜냐면 내가 거기 멤버십 돈을 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락인돼 가지고 쿠팡이 지금 잘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해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안 하고 단순하게 포인트 쌓아주고 포인트 쌓아주는 거는 멤버십에 그건 진짜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멤버십이고 이젠 구독 멤버십은 소비자가 효용을 몇 배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은 멤버십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 몇 배씩 하면은 우리가 뭐 남아. 하지만 그만큼 와서 많이 사죠. 물론 처음엔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꽤 오래 기간. 쿠팡, 아마존이 보여줬잖아요. 그 기간을 이겨내면 결국에는 과점 또는 독과점 기업이 돼서 결국에는 그 많은 과실을 다 따가지고 아까 말했죠. 2.5배나 구독료 올렸다고. 그 처음에 2,990원 대비해서 지금 가격 치면 2배, 3배 올릴 수 있다. 그렇죠. 그거만으로도 이익이 나는 거예요. 이제 구독 그러니까 멤버십 피로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운오리 새끼가 100조가 될 때까지. 그렇죠. 근데 100조가 되면 2배, 3배 가격 올릴 수 있다. 하늘로 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늘에서 그때까지는 바라보니까. 적자라든지 잘 안 되는 걸 견뎌내야 한다. 그렇죠. 견뎌내는 게 중요하니까 구독 경제 가장 힘든 점은 견뎌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요즘에는 다 즉각적으로 뭔가가 이루길 바라잖아요. 네네네. 불편함에 익숙해야 된다. 내가
이거를 구독경제 구독 서비스 굉장히 기업에서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고민인지 계속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음식 구독을 한다. 근데 알고 보니까 선생님께서 이대호 대표님께서 새우를 싫어하셔. 그러니까 자기가 적었어. 새우를 먹으면 알러지가 생기니까. 그러면은 이 수많은 구독자 중에 새우 알러지, 오이 알러지 뭐 등등등 있으면은 빼서 다루 패킹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독 서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AI가 발전될수록 AI로 데이터야 물론 뭐 게더링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패킹하고 제품 분류하는데 돈이 또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이 개인형 맞춤형으로 가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AI면 된다고 단순하게 되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OTT도 아니고.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이렇게 실상생활에 쓰기 때문에 일상에서 쓰기 때문에 이 제품 관련돼서 결국엔 배달료도 있고 분류비도 있고 사람이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AI가 전혀 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거는 온라인 정도 빼고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구독 경제 할 때도 뭐 할 때마다 이제 AI가 만능인 것처럼 말하지 실제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 소상공인도 뭐 우리 AI만 하면 다 돼요 하지만 AI 해서 음식 같은 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음식 좋다고 그 음식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결국은 같이 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독 경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엮으려고 그러면 개인 이야기는 어려우니까 광역단체나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이 먼저 해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좀 소비자 단에서 좀 여쭤보려고요.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한 달에 몇만 원 혹은 몇십만 원까지도 구독료를 이제 내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걸 또 반대로 아껴야 되잖아요. 어떻게 좀 구별을 해보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조금 더 스마트한 소비자가 될 수 있을까? 조언 좀 해주세요. 또 사실 스마트하게 봐죠. 왜냐면 저도 이 말 할 때마다 가서 예. 내 구독이 몇 개나 하고 있나? 그럼 보고 있으면 OTT는 거의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방송할 때마다 하나씩 끊어가지고 지금은 딱 2개만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그쪽을 또 연구하셔야 되니까. 예. 그렇긴 한데 보질 않으니까 사실.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는 구독이 많다고. 저는 하다못해 다음 메일도 구독, 메일도 돈 쓰고 19,900원인가? 다음 메일을요? 네, 다음 한 메일. 옛날 한 메일. 옛날엔 한 메일이고 지금은 다음 메일인데 그거를 19,900원 프리미엄 쓰면 무제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메일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삭제를 안 하니까 지금 안 읽은 메일만 몇천 통 있고 그 안에 메일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었는데 왜 못하냐면 이거 가서 그냥 지우면 되는데 지우려니 아깝고 뭐 이러니까 지금 다운 메일이 19,900원인데 지금 6월 말부터인가? 이번 달부터 가격을 올려가 3만 몇천 원으로 올려요. 한 거의 한 50% 이상 올리거든요. 이제 다음 메일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데 그 내가 들어가서 정리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정리를 안 하는 거 저처럼. 한 달에 뭐 1년에 뭐 3, 4만 원, 3만 몇천 원 내지 뭐 이렇게 되는 한 거죠. 20년 전에 받은 메일 뭐 이런 그쵸, 것도 있고.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찾아보면 많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무한대로 지금 저는 그거 말고도 또 네이버 클라우드 돈 내고 쓰고 있거든요. 구글. 그것도 계속 지금 막 안에 계속 착착 넣고 있으니까 계속 늘어나가지고 지금 뭐 거의 해년마다 그 위에 단계 쓰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또 넣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리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걸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OTT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사실 약간법상 불법이었지만 그냥 친구끼리 나눠서 쓰고 계정을 그럼 불법이에요. 계정 공유. 그렇죠. 계정 공유는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약간에 의해서 대부분의 OTT들은 같이 거주하는 가족 정도 빼고 나머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약 위반이고 법 위반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 막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딱히 OTT들이 잡아내지 않으니까. 잡아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이 구독 경제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이 뭐냐? 유료 구독이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된다. 유료 구독이기 때문에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널려 있으면 한번 경험해보고 있는데 돈을 내고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돈 안 내고 경험을 하고 하다가 좋으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 차원에서 사실 지금까지 OTT 회사들이 내비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 전부 다 이 계정 공유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정 금액을 내면 뭐 가족이라든지 이러면 추가로 적은 금액을 내면 계정을 하나 더 파주거나 몇 개를 더 파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나 혼자 쓸 거를 뭐 가족이 하고 있다 그러면 같이 저렴한 그걸 쓴다든지 이런 식도 가능하고 그리고 사실 이 구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2천만 원짜리 물건이다. 뭐 200만 원짜리 물건이다. 지금 한 달에 2만 원 갖고 쓸 수 있다. 이러면 좋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5년, 10년 지나면 대부분 그 구독료 이상이거든요. 그 본 제품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제품을
나 보통 제품 사면은 한 10년 써. 가전제품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내 물건을 한 번 사면 5년 10년 이상 써 이러면은 그걸 계산해봐가지고 내가 오래 쓸 것 같으면 굳이 구독해가지고 돈을 더 낼 필요가 없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저렴하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땐 돈을 훨씬 많이 내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계산해가지고 굳이 구독을 할 필요 없는 경우는 차라리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효용이나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금액으로만 계산할 게 아니라 길게 보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그러게요. 일단은 정리정돈도 해야 하는 거고 꼭 필요한 것만 또 해야 하는 거고, 이게 그래서 한 달 해놓고 연장되기 전에 구독 해지를 먼저 신청해 놓는 것도 있는데 또 많아지다 보니까 또 헷갈리기도 하고, 근데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구독자가 그걸 또 연장하게끔 계속 머리를 쓰고 있고 쫓기는 게임 같은 거 아닌가. 저 사실은 근데 이게 엄밀히 보면 예. 제 책에도 들었지만 현재 구독 시장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시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의 이 설계를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넷플릭스가 뭐 베이직 아니 광고 보는 거 프리미엄 이렇게 만들면 소비자가 그 중에서 그냥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고르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판은 기업이 깔아놓고 소비자는 그 안에서 그냥 그 선택적으로 움직이는 플레이어에 불과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지금도 소비자의 선택권이 약간 제한되어 있는데, 시간이 더 지나면 그 제한된 선택권마저도 다 박탈당하게.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비자의 선택권이 박탈되는 사회가 온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어찌됐든 간에 이걸 더 그럼 이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들이, 저희 같은 소상인들이, 유튜버들이 할 수 있는 뭔가 구독 비즈니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해외 사례는 많거든요. 예.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 아까 말한 뭐 초코보작 같은 헬스장도 있지만 일본에 가면 이제 매종이라는 미용실 구독 서비스가 있는데 도쿄 위주로 하는데, 네. 우리 보통 비슷한 업종이 생기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내 파일을 경쟁사. 같이 경쟁사니까 내 파일을 나눠보니까 기분 나쁘고 싫다 이런데, 그게 아니라 그 미용실 같은 경우에 도쿄에는 미용실 처음에 한 몇십 개 정도가 모여가지고 멤버십을 만들어서 구독 멤버십 일정 금액을 내면 그 제휴된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 헤어스타일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헤어스타일링 받으러 가면은 헤어스타일링 받나요? 가면 염색도 하고 싶고 흰머리가 보이네? 염색도 하고 머리도 자르고 아니면 머리 감겨주기도 하고 네일 아트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용을 많이 쓰게 되니까 매출이 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독 멤버십에 가입한 미용실이 1200개가 지금 넘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집이 선유도다. 선유도 앞에 있는 데만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오늘 여의도에 출연이 있네. 그럼 여의도 와가지고도 헤어스타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가 저 학원을 목동으로 다녀가면 목동 가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이 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빈 시간에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업종별로 구독 멤버십을 만든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업종만 있어요? 아니죠. 지역도 있죠.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신주쿠에 이제 드링크 패스, 우리 영등포에 여의도니까 여의도에 타임스퀘어라고 쇼핑몰이 크게 있잖아요. 네. 강남에 코엑스몰이 있고, 그런 몰 같은 데서 드링크 패스라는 패스를 만들었어요. 5,000원인데 우리나라 그걸 내면 그 안에 제휴된 구독 멤버십 제휴된 식당이나 술집에 가면 커피 한 잔 또는 맥주 한 잔을 줘요. 근데 생각해봐요. 저 같은 사람이 커피를 혼자 먹을 수 있게, 하지만 친구랑 같이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 먹으면 친구는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거 멤버십과를 냈기 때문에 솔직히 본전을 뽑으려고 여기 제휴된 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친구도 따라가죠? 그럼 먹다 보면 5,000원을 아꼈잖아요. 왜냐면 내가 커피숍에서 커피값을 안 내니까. 그러면 케이크도 사 먹게 된다고, 사람이. 저는 항상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맥주다. 세상 천지 맥주 한 잔 먹으러 가는 남자나 사람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안주 좀 먹죠. 그렇죠. 안주도 먹고 친구 데려가면 한 잔에 2잔 되고 뭐 안주가 하나가 뭐 이러니까 새로운 거 도전하니까 이게 한 몇십 회 정도 더 많이 내빈하게, 그러니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링크 패스가 굉장히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역별로도 구독 멤버십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단순하게 쇼핑몰만 가는 게 아니라 시, 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오픈 콜라보예요. 아까 말한 초코잡이나 헬스장도 비슷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역별로 구독 멤버십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은 야, 이렇게 퍼펙트한 구독 멤버십을 왜 안 하고 있지? 생각할 수 있지만 구독 멤버십에서 망한 데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의 모 지역에서 허거집을 크게 열었어요. 허거. 근데 그분이 아마 배우신 분이었던 것 같아서 구독 멤버십을 딱 만드는 거여서 한 달에 2만 원 내면 무제한.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하루에 2만 원이 아니라요? 한 달에 2만 원. 한 달에 2만 원 내면은 한 달 내내 허거 무료. 망했겠네. 정확하시네. 아니 한 달도 안 하루에 돼서. 2만 원에서 뭐 뭔가 이제 뷔페처럼 그렇죠. 이렇게 먹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달에 2만 원. 에이, 그럼 망하죠. 그래서 여기 생각에는 이렇게 많이 먹을까 싶었는데, 이걸 문제는 돌려가면서 먹은 거예요. 멤버십을. 우리 가서 내가 먹고 오면 엄마도 가서 먹어. 먹고 야, 와. 야, 네 친구야. 내가 이 어제 멤버십 갖고 갔었는데. 가. 먹고 와. 이거 무료야, 계속 먹어.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이 다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그 멤버십을
안면 인식을 한다든지 아. 아니 1일 2회 이런 식으로 뭔가 걸어놔야 되는데 야 구독이 좋아 이러니까 해 여기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독이란 게 설계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대기업들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미국의 무비패스라는 네. 데가 있었는데 여긴 뭐였냐면 극장을 한 번 극장 갈 때 우리나라도 한 9.99달러 그러니까 한 만 몇천 원 되면 극장을 무제한 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네 생각했을 때는 극장을 매일 간 사람도 없고 영화가 매일 새로 개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팔면은 이제 구독이라는 게 이 구독하는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 알거든요. 20대 남성 누가 어떨 땐 영화를 보더라. 30대 여성 누구는 비 올 때 이런 영화를 보더라. 뭐 이런 식으로 타겟팅이 되니까 이거를 영화 제작사에 팔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망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생각 외로 영화를 N차 관람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N차 관람해서 막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막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영화표를 막 자랑하고 나는 이 N차 관람 50번 하는 매니아야 막 이러면서 나는 51번이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경쟁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화 제작사 입장 이거 뭐지? 이런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 화장실 가기 조금 어렵잖아. 그러니까 미국에 화장실 가려고 지나가다 저 극장에 있네. 나 화장실 가지. 가서 갑자기 영화표 써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고 나 쓰레기가 있는데 이거 어디다 버리지? 극장 가서 쓰레기 버리고 오고 이러니까 뭐 영화 본 사람도 아닌데 와가지고 극장 와서 친구들 야 너 무비패스 보니? 그 나 자기 집 안방 건너가듯이. 안방에서 야 거기 시원하잖아 덥잖아 거기 가서 만나 그럼 거기 만나가지고 이게 뭐지 이러니까 결국에는 이 무비패스가 망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파산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구독경제가 제가 이제 구독경제 이제 책을 2번째 낸 건데 구독경제 강제 구독시대 하면 이 명암이 확실해요. 그래서 명도 있고 암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읽어보시고 명도 보시고 암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 엣지라고 쓴 건 뭐예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엣지 있게 할 수 있다. 이게 그 개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발음이 그러니까 엣지를 습득한다, 득한다는 뜻인데 거기다 개인이라는 발음도 있으니까 개인의 엣지가 개인은 그게 뭔가 구독이다. 증폭시킨다. 그쵸. 이런 뜻도 있는데 엣지 그 있게. 안에 AI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대기업들도 진짜 이런 연구진을 꾸려놓고 진짜 전호겸 교수님 같은 이런 교수님들 초빙을 해서 어떻게 구독 경제를 더 이어갈까, 어떻게 멤버십 가격을 올릴까, 어떻게 더 연장하도록 만들까 엄청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개인들도 강제 구독의 시대 읽으시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책은 저희가 댓글 잘 써주신 5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전호균 교수님의 강제 구독의 시대 5분께 보내드릴게요. 이외에도 또 많이 관심 갖고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그렇죠. 분들, 소상공인.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몰랐던 거 진짜 재밌게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호겸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가 드디어 변방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내년은 아마 분위기가 정말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